안녕하세요. 세션 2의 클리니컬 리서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의 신서정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부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 교수 이유영 선생님 연구팀에서 2021년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에 주신 논문으로 The Risk of Osteoporosis and Osteoporotic Fracture Following the Use of Irritable Bowel Treatment라는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IBS 환자마다 경험하는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치료법은 없습니다. 비양리학적 개입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관리로 간주되는 식생활 및 생활습관 변경 등이 있고, 전체 환자 중 이 비양리학적 개입에 반응하지 않는 87.6%의 환자들에게 변비, 설사, 붓기, 통증 등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양리치료법이 시행됩니다. IBS 약물 중 SSRI, 즉 선택적 세로토닌 수용체 억제제 등의 약물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본 연구는 IBS 약물이 골다공증과 골다공성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주목할 만한 것은 IBS 환자뿐만 아니라 IBS 환자가 아님에도 IBS 약물에 노출된 사람들의 코호트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IBS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SSRI와 같은 약물이 장내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 결국 골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펑셔널 디스펩시아, 즉 기능성 소화 불량증이 IBS와 비슷한 증상을 보임으로 인해서 IBS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의 메소드를 말씀드리면, ODC 컨소시엄의 분산 연구망 방식으로 다기관 관찰 데이터의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아틀라스 툴을 통해 수행했고, 통계적 방법으로는 두 그룹 사이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 차이를 줄이기 위해 1대4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사용했고,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을 사용해서 릴레이티브 리스크를 측정하고, 시스테매틱 에러를 정량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컨트롤 아웃컴을 사용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내 8개 의료기관의 환자 수와 데이터 수집 기간이 본문에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BS 코호트는 IBS 치료를 받은 19세 이상의 환자, 논 IBS 코호트는 IBS 외에 애니 컨디션의 환자로 정의했습니다. 인덱스 데이트는 첫 번째 진단일이며, 컨티뉴어스 옵저베이션을 위해서 인덱스 데이트 이전 최소 90일의 관찰 기록이 있을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타임 앳 리스크는 코호트 진입 후 10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환자들 중에 골다공증 이력이 있거나 복부 및 위장벽 이력이 있거나 골다공증 유발 약물 복용 기록이 있는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아에 사용된 컨셉 ID 목록은 서플리멘터리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BS 환자의 증상 및 치료 목적에 따라서 설사, 변비, 통증, 미생물군으로 컨셉 ID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Continuous Medication Exposure는 해당 약물 처방 간격이 30일 이내일 때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미생물군 치료를 위한 약물의 사용 목적이 디스커션에 설명되어 있었는데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IBS 환자의 장내 미생물 군집은 정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설사를 많이 하는 IBS라던가 변비를 많이 하는 IBS와 같이 IBS 종류에 따라서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IBS 환자에게서는 인터루킨 1이나 6A 또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종양 괴사 인자 등과 같이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높아지고,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파골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골세포의 사멸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IBS 환자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교정하기 위해서 앞서 보셨던 미생물군 타겟 약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아웃컴은 크게 골다공증과 골다공성 골절이며, 뉴 온셋 디자인을 위해서 과거에 골다공증 또는 골다공성 골절 이력이 있거나 3개월 안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했던 환자는 제외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6개 기관의 데이터 소스에서 3만여 명의 IBS 환자와 59만여 명의 논 IBS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피험자 간 연령, 성별,
이 찰슨 커모비디티 인덱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대4 매칭 후 2만 4천여 명의 IBS 환자와 7만 8천여 명의 논 IBS 환자가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골다공증 발생률은 논 IBS 그룹에 비해 IBS 그룹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골다공성 골절 발생률도 논 IBS 그룹에 비해서 IBS 그룹에서 증가했습니다. 논 IBS 환자 중에서는 IBS 메디케이션을 받은 환자와 IBS 메디케이션을 받지 않은 환자를 선정했습니다. 골다공증 발병률과 골다공성 골절 발병률 모두 IBS 메디케이션을 받은 환자에서 증가했습니다. 메타 아널리시스 결과를 포레스트 플러스로 봤을 때에도 논 IBS 그룹에 비해 IBS 그룹에서 골다공증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골다공성 골절 위험도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IBS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도 포레스트 플러스를 봤는데요. IBS 약을 복용했을 때 IBS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골다공증 위험과 골다공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각 기관마다 왼쪽 플롯인 IBS 그룹과 오른쪽 플롯인 논 IBS 그룹에서 약물 선택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리트먼트 패스웨이 분석을 통해서 IBS 환자에게는 빨강색인 통증, 파란색인 변비, 그리고 초록색인 미생물 관련 약물이 가장 먼저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고, 논 IBS 그룹에서는 빨간색이 진통제류의 약물이 가장 먼저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이 연구는 오몹 CDM 데이터를 이용해서 IBS 약물의 사용이 골다공증 및 골다공성 골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첫 번째 연구라고 합니다. IBS로 진단되지 않았지만 IBS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연관성은 펑셔널 다이펙시아 환자와 같이 IBS와 증상이 유사해서 IBS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나 다른 골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에게 골다공증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평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